자, 이제 일주 분석에 있어서 갑자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육식갑자 중에서 뭐 특별히 무엇이 제일 먼저다 아니라 할 것 없어요, 그렇죠? 뭐 어느 일주가 되었든 결국 61번째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모두가 다 육식과 각각이 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어쨌든 천간과 지지 첫 시작을 갑을병정 자축인묘에서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60개를 서로 아구를 맞추다 보면 갑자가 이제 제일 처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갑자의 일주라고 한다면 육식갑자의 첫 우리가 천간지지로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갑자일주 뭐 여러분이 이 책을 처음 배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이제 갑자일주를 처음 우리가 뭐 공부할 때 무조건 이제 갑자일주부터 시작해갖고 한다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갑자일주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보시면서 벌써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벌써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목이라고 하는 큰 틀의 나무를 놓고 아래다가 쥐라고 하는 차가운 물의 인성의 쥐대를 이렇게 갖다 놓은 갑자일주의 양상이다 라고 본다면 사업가 명식은 아니겠구나. 인성이 중증하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인문사회계 쪽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벌써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갑자일주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자의 형상보다는 보시면은 신살 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진신이니 태극균이 효신 평두 나체도화 이런 게 있습니다만, 진신 효신 평두 나체도화 도화 여기에 조금 관점을 가지고선 우리가 그것을 맞춰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실 텐데요. 자, 일단 이 갑목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첫 시간이니만큼요, 갑목, 우리가 자평명리학에서 배우는 이 갑목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말이죠. 그럼 우리는 자의 형상에 따른 우리가 갑목을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이 삼명통해에서 얘기하는 이런 갑목들, 이런 갑목의 어떤 양태들을 좀 잠깐 먼저 리뷰 한번 좀 살펴볼까요? 갑목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지금껏 배웠었어요? 갑목은 제일 처음 삼명통해에서 얘기할 때 자의 형상상 우레 이렇게 배우셨어요. 우레라고 하는 것은 뢰자를 써서요. 뢰자를 써서 벼락천둥이라든가 크게 소리내는 녀석, 우리가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모든 것에 있어서 제1이라고 하는 first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우리가 갑자를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갑목을 놓거나, 특히 그 병자도 그렇습니다만 무토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갑목을 놓으신 분들은 장자지상이라 그래서 장자의 기운이 대단히 강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주 관명을 하면서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 갑병무경임의 양간들이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거기가 장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장자를 여러분이 평가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사주팔자 뒤에 이렇게 보시면서 요 뒤에 시주가 인성으로 놓여 있죠. 편인이 됐든 정인이 됐든, 그렇죠? 인성으로 놓여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진짜 장녀다 장남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막내로 태어나도 역할을 어떻게 장자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셔이거나 상속이거나 증여에 절대적으로 관여하거나 자기 형제들을 내가 간수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장자의 기질이 어디에 들어와 있나 보려면 시주를 보시는 거예요. 시주 인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는 거예요, 인성은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인성을 놓으신 분들은 팔자 소관에 시주의 인성을 놓으면 어떻다고요? 팔자가 늑복이 있어, 대체적으로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한 사람들이 인성. 그래서 우리가 부빌 언덕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시주의 인성을 놓은 사람들. 그 다음에 대운에서 인성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늑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성이 술로 들어와 있거나 해로 들어와 있거나 사로 들어와 있거나 진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인성이에요. 라망이에요.
이렇게 운으로 들어온 사람 치고 사업해서 안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성이 라망으로 이렇게 대운에 놓이든 어떻게 됐든 수레진사의 라망에 어떠한 이렇게 인성이 들어와 있으면 대체적으로 사업보다는 어떤 직장 생활 속에서 생을 영위하시는 게 굉장히 편한 삶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어쨌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보신다고 한다면 갑목의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장자지상이 대단히 많더라. 그리고 삼명통에 우레를 나가서 목소리가 대단히 크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남녀 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렇게 갑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지지로 보면 6개 들어와 있죠. 갑인의 갑오에 갑진의 갑술에 그 다음에 갑신에 그 다음에 갑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총 6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징을 여러분이 바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식재 관인을 다 놓으셨지만 갑목을 놨다고 한다면 다들 어때? 갑인, 갑오, 갑진, 갑술, 갑신 갑자 빼놓고는 다들 어때요? 세요. 한반찌들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렇게 갑오 같은 경우는 상관이 로강으로 들어와 있죠. 진짜 구찌반찌가 많이 세겠죠. 갑진 그러면 청룡백호로 들어와 있고요. 갑인 그러면 타이거 의지고요. 갑술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오컬트한,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이고 초자연주의적인 측면에서의 개성을 낳기 때문에 아주 듬직하고 돈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아주 관념이 강한 사람들이죠. 또 갑신 일주들 지지의 편관을 깔고선 무소불위식으로 그냥 벽을 문이라고 차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대단히 어떤 갑목의 일주들이 대단히 강한데 요 갑자 일주만은 인성의 갑자 일주이기 때문에 한량기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도화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갑자 일주 빼놓고는 다들 한반찌씩 하는 분, 물론 갑자 일주도 막힌 사람 경우는 대단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갑목은 전부 다 천간에 우레를 낳아서 목소리가 어떻다고요? 빵빵하신 분들이에요. 남녀 이거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특히 갑오일주쯤 되면은 여명도 그렇고요, 절대 지지가 않죠. 여명의 상관을 낳았으니까 경관하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일 거고, 바로 이제 여러분 바로 이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관 경관해도 그게 뭐예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갑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도 갑자일주는 조금 처져요. 조금 처져. 여러 가지 우리가 갑인부터 저 갑자까지 있지만, 그래서 갑자일주는 어쨌든 인성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선생님이나 저 학교의 대학에서 교직에 놓고 있는 분들 치고 갑자일주가 참 많더라. 물론 사주팔자상 일주가 기축을 놓으신 분들은 교육자 명이지만 그럼에도 갑자일주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은 인성이 대단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명통의 우레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갑목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시 또 동물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까요? 동물은 뭐였던가요? 갑목은 여우를 낳았어요. 그렇죠? 여우를 낳기 때문에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은 수구초심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죽을 때 죽었던 언덕을 향해서 고개를 떨구는 그런 동물의 습성. 그 다음에 이 여우, 양 이런 습성들은 뭐냐면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가 미토를 놓거나 또는 띠가 양띠인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을 놓거나 이런 사람들이 장자가 대단히 많고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여우를 낳아서 그렇더라. 우린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구초심의 여우, 그리고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러분 호불이웅, 그래서 호랑이도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을 용납치 않듯이 여우 역시도 자기 위에 다른 어떤 수컷이나 이것을 용납치 않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목들은, 그래서 갑목들이 설쳐 나대고 틀림없이 그래. 왜? 호불이웅의 여우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명리학을 우리가 동물학적으로 공부를 좀 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마 갑목 일간들하고 인간 관계를 가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똥은 무서워서 피한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갑자일주를 이렇게 나체도와 평두, 효신, 그 다음에 진신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좀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무슨 12운송, 12신살이 나와 있는데
뭐 그 책에는 여러분이 미리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이 갑자일주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나무 을목이 됐던 하여튼 이 나무들이 물을 보고 자양분을 해서 이 절처봉생지에서 자양분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의 근본이 뭐냐면 목화의 양의 발산을 극단적으로 생해는 주지만 실제 이 아주 한냉 지수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해수 자수들이 특히 해자축의 이 자수들 특히 꽁꽁 어는 동지딸의 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목들이 조상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물이 나무를 생해주면은 그러니까 인성이 비겁을 생해줘서 인비식 이 구조로 간다면 대단히 아주 편할 것 같은데 실제는 물 서프라이 공급해주는 녀석 측면에서 얼음물이 들어오면은 얘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삼터면서 이러지를 못하는. 그래서 감목들이 대단히 인성에 목말라 하면서 성격들이 폭력적이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싹 들어오면 좋은데 바짝 얼어서 공급되는 거라 아주 받아들이는데 목말라 하는 영향들이 굉장히 폭력적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갑자일주에게 화기가 동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사오라든가 병정이 천간지지에 이렇게 투출투간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팔자는 굉장히 유기한 팔자예요. 근데 만약에 갑목일주들이 해자축으로 대운이 흐르거나 특히 금수로 흐르거나 금수로다가 원국을 짜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팔자는 망가진 팔자다. 폭력성을 노정하기 아주 쉬운 사주팔자. 여러분 일지에 효신을 놓고서 말이죠. 그리고 공급이 제대로 하는 그 효신 인성이 꽉 막힌 겨울의 물이라고 한다면 사람 댐댐이가 꽉 막히고 폭력성을 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경찰하고 그 다음에 범죄자 사주는 여러분 구별이 안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자축 신유술 해자축으로 대운이 흐르거나 금수로 이렇게 원국이 짜 있다면 갑자일주도 못지않는 그런 성정들이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갑자일주가 와서 이 사람을 감명을 한다고 한다면 목화의 영역으로 사주팔자가 놓여있으면 일단 성공하고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심하더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일주들은 일찍부터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 자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유경의 하여튼 업상들 이런 것에 두면 굉장히 좋더라.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자 그리고 이 갑자일주들은 일단 이제 보시니까 다시 하나 우리가 삼명통의 공부를 좀 하시자고요. 여러분 이제 삼명통해를 보시면은 이 삼명통해에서 이 자수는 물론 우리가 12성에서는 자수를 가지고 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천귀의 자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명통해를 보시면 자수를 놓게 되면은 특히 자수를 놓게 되면은 쌍어유묵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쌍어유묵 이렇게 이 쌍어유묵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쌍으로 돼 있는 고기 이런 뜻이야. 고기 이런 뜻인데 묵자는 이게 벼룩. 그래서 여러분 일주에 이 자수를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손재주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띠가 쥐띠야. 띠가 쥐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일지에 자수를 놓거나 한 사람들이 이러한 탤런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재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는 뭐야? 붓글씨 특히. 서예, 붓글씨, 재단, 이런 곳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다니다 보면 서예 학원 선생님들이 있죠? 일지의 자수 아니면 쥐띠들이에요. 보시면 거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대단히 그런데 이 지지에 자수를 놓거나 내가 쥐띠에 태어났다고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시가 해시에 태어난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쥐가 활동하기 아주 좋은 그런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손재주가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명통에서는 특히 이것을 쌍어유묵이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말이죠. 사주팔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임상실험의 결과들이에요.
이 삼명통일을 만든 신봉 장남 선생이 보는 입장에서는 갑자일주를 오랫동안 또는 띠를 자수를 낳거나 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해시를 놓은 사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글을 잘 쓰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임상실험의 결과를 쌍어유묵이라는 이름으로다가 해서 갑자일주들, 특히 자수를 놓은 사람들은 저는 쌍어유묵의 재능이 대단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뭐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직업이 선생이지 뭐예요, 그쵸?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교수가 될 수 있고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르치는 유경의 업상을 두더라. 유경, 즉 교육의 업상으로 두더라.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일주들의 하여튼 보시면 선생님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축일주들이 대표적으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기축일주 오시면은 특히 여명들 선생님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팔자가 곤곤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활인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활인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곤곤한 거예요. 갑자일주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쪽에 있으면 대단히 좋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갑목일주들은 하여튼 목소리도 큰 편이지만은 가르치는 쪽에 하여튼 뭐 설치면서 하여튼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들 이제 이 사람들 보면은 특히 갑목 중에서도 이 갑자의 일주들을 이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그 천간 중에서 멋을 좀 잘 부리거나 하는 그 일주가 있었죠. 일간이 있었죠. 대체적으로 정화일간들이요, 멋과 좀 연관을 많이 했죠. 왜냐면 정화는 동물이 족제비예요. 족제비 밍크를 낳거든요. 그래서 정화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여명의 입장에서는 멋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될 것이 이제 도화예요. 이 도화 중에서도 이렇게 갑자일주를 놓은 이렇게 도화들은 말이죠. 특히 우리가 나체도화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나체도가 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식으로다가 아이고 홀딱 벗고 그냥 무슨 정신없이 놀러 다니고 환각 마약 파티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잠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공격에 잘 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물 위에 떠다니는 부동목이죠. 한량기가 있어요. 동가석 서가식 하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래서 갑목일주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갑술 빼놓고요. 갑술은 기본적으로 교육자 명식이기 때문에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갑자일주들은 그러한 한량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도화도 말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도화살 여러분이 그러는데, 도화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문으로 굳이 쓰면은 복숭아 도자에다가 복숭아 꽃이에요. 여기에 이제 도화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복숭아 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쵸? 아주 예쁘게 참 아름답게 피는데 분홍꽃이, 이 도화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를 피할 것 피하고 알릴 걸 알리는 적극적인 자기, 아주 알리는 어떤 기제들이에요. 옛날에 이것을 색옥, 색정과 이렇게 음욕적인 측면에서 결부시켰는데 전혀 그래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도화살 중에서도 갑자일주를 우리가 대체로 나체도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 나체도화를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이제 갑자, 갑오, 그 다음에 기묘, 기유, 이걸 가지고 4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화살을 가지고 여러분이 잠깐 공부를 하시면은 도화는 왕지의 자오묘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지에 자오묘유가 들어왔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도화를 놓은 것인가? 가도화다. 진도화는 뭐예요? 12신살의 연을 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일지가 도화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12신살은 장성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합으로 보면 신자진이잖아요. 신자진이니까 뒤연방급이니까 유를 놔야 돼. 그래야지만 진도화를 놔서 사람이 아주 그냥 인성보다는 인성과 관성을 같이 겸비해가지고 말이죠, 반듯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성도화를 놓으시면요, 사람이 아주 인성관성도화를, 관성도화를 놓으면 사람이 반듯해진답니다. 그런데
이 유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진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수가 일지에 그냥 오화가 묘가 유가 놓이면 그냥 도화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도화 왕지 도화를 놓고 있다고 얘기할 뿐이지 진도화는 아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화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요, 도화는 여러 가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무슨 골랑 도화니, 그 다음에 무슨 편야 도화니, 그 다음에 나체 도화니, 칠살의 도화가 들어왔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도화를 구별할 때 내가 보니까 이래요. 내가 보니까 여기에 도화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여기에 도화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나눴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온 사람 우리가 이걸 장내도화, 이걸 장외도화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합니다. 이 장내도화는 뭐냐면 대체로 가족관계 중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를 얘기한다면, 장외도화는 대인관계 쪽에, 여러분 이쪽에 도화가 들어온 사람들은 아주 바깥에서 자기 끼를 아낌없이 발휘하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대신 여기 연월주에 이렇게 도화가 들어온 사람들은 가족간에, 왜 가족 중에서 왜 아주 그 웃음을 재미나게 선사하는 사람들 많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장내, 즉 원내 이렇게 도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얘기는 그렇고요. 특히 그러면서도 이렇게 월지에 이렇게 도화가 들어온 것을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슨 편야도화니 무슨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곤랑도화라는 게 있어요. 곤랑도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천간지지가 한 녀석은 합의되고 지지는 형으로 들어오는 녀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녀석이 보니까 갑자예요. 근데 기묘라고 하는 이런 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요렇게 사주팔자가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갑자라고 하는 녀석이 기묘시에 태어나도 그렇지만은, 또 기묘일주가 갑자시에 태어나도 천간은 합이고 지지는 형으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간합에 지형으로 들어온 녀석들이 있어요. 이것이 또 하나가 병자에, 또 하나는 이렇게 신묘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이것도 우리는 뭐냐면은 천합의 지형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또는 신묘일주가 병자시를 낳아도 천합의 지형으로 들어오더라. 이걸 가지고는 곤랑도화 이렇게 얘기해. 자, 이렇게 만약에 구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도화가 제대로 들어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노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병자일주는 어때요? 사람이 정관을 낳죠. 남자나 여자나 미남들 많아요. 정관을 낳기 때문에. 그런데 점잖하잖아요. 그쵸? 태양이 물속에 빠져있는 형국의 정관이라 수심을 깔고 이 사람들이 점잖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 신묘시에 태어났네. 병자일주라고 하더라도 전혀 틀린 병자일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끼가 다분히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육식갑자를 배우셨지만 특히 이렇게 무오일주가 되거나, 그렇죠? 어떤 정미일주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 남녀명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호색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곤랑도화의 구조를 짜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음성적 기질이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도화 자체를 세교, 생난, 음욕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사실 뭐 욕종이라는 건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에요. 누군가 조금 더 그런 끼를 좀 더 발산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런 어떤 곤랑도화를 놓은 사람들은 좀 그렇더라 그렇게 보고, 이렇게 편야도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가 전부 다 보니까 뭘로 들어왔냐면 자오묘의로 전부 다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자오묘의로 이렇게 전부 다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편야도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체도화, 편야도화, 곤랑도화, 그 다음에 칠살도화 뭐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편야도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체도화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4개 정도가 있어요. 갑자, 그 다음에 기, 유, 그 다음에 갑오, 그 다음에 기묘, 뭐 이러한 어떤 일주들을 놓은 사람들 우리가
나체도화. 그런데 나체도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끊으면 한량기가 강하고 좀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나체도화라고 그래. 홀딱 벗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기운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한량기가 있는 사람을 나체도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칠살도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 칠살도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돼요. 칠살도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을유가 이렇게 있고 기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칠살이 도화를 쳐요. 그렇죠? 칠살이 도화를 치잖아요. 묘가 유가 있고 전부 다 보니까 목국토에 근근목하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편관이 됐든 칠살이 됐든 만약에 식상이 있다고 한다면 관은 편관으로 갈 것이요, 만약에 식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칠살로 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이 사람의 살이 칠살이 식상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상이 뭘 한다고? 재화하지요. 식상이 제살해. 네. 식상이 제살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칠살 도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편이 반듯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관이 반듯해져요. 출세하거나. 근데 만약에 식상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칠살이 도화로 들어오죠. 어떤 남편을 만난다고? 주로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식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이번에는 관이죠. 관. 요 칠살 관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돼요? 요 관이 가는 길이 인성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관살이 인성으로 흐를 수 있도록, 관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관인 상생의, 이걸 우리가 화살위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살을 아주 그냥 인성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인 상생 쪽으로 흘러만 보내준다고 한다면 이런 사주들은 굉장히 출세하고 훌륭한 남편, 그 다음에 내가 출세하는 사주를 그래 볼 수 있어요. 안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칠살을 도화를 넣었다고 한다면 남편들이 내가 어때요? 아주 못됐거나 폭력적인 남편을 만날 수 있을 소지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구조. 뭐 여명의 입장에서 기후를 놨어요. 이것도 뭐예요? 식상이 로광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상관 경관 들어오죠?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관을 칠살이 도화로 들어왔을 때, 여기는 식이 도화지만 여기는 칠살이 도화로 들어왔을 때 어떤 사주팔자의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듯이 갑자일주는 도화 중에서도 나체 도화를 둔 사람들 해서 한량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면은 진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진신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제 1부터 60개가 있어요. 일주가 있어요. 그러면 16번째, 31번째, 46번째 이게 전부 다가 이게 15번째 가고 30번째 가고 45번째 가고 60번째 이렇게 가기,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는 것이 여기 보면 이렇게 갑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갑자가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이 갑자 이렇게 제일 처음에 16, 31, 46번에 이렇게 갑자로 놓이는 요 처음에 놓이는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진신이라고 얘기한다. 진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진신을 놓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진실은 뭐냐? 한마디로 마이 웨이예요. 마이 웨이. 타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예속을 싫어해. 근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일들은 인성을 내서 사람들이 올바른 듯 바른 듯 하지만은 진신을 내서 예속되길 거부해서 전형적으로 한량의 기질을 갖는 사람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갑자, 그 다음에 여기 갑오, 그 다음에 갑신, 그 다음에 갑술 빼고요. 갑술 빼고, 우리 갑술 빼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놀기를 좋아한답니다. 그 중에 특히 갑자일들이
부인을 잘 만나서 여러분 대체로 셔터맨들이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차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실을 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신살 중에서 평두라는 걸 제가 아까 공부를 한번 또 눈여겨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평두라고 얘기하는 것은 머리가 평평하게 잘린 형상, 이것을 보니까 갑, 을, 병, 정, 그 다음에 임, 자, 진,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두, 쉽게 말해서 신 그러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신 그러면 위에 올라와 있죠. 이렇게 요런 거 말고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것들 있죠. 이렇게 위가 없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평두는 옛날 귀신 시리하나 까는 소리로 장군들이 모가지를 따가지고 귀신들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일제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평두를 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타인의 성공을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여기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질시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내가 갑자를 낳았다, 임자를 낳았다, 그 다음에 진을 낳았다, 무슨 낳았다 해서 그런 게 자수를 낳았다 그런 게 아니라 2개 이상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만은 여러분 평두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갑자는 이 밑에 천간으로 좀 지지도 이렇게 똑같이 평두를 낳죠. 그렇죠? 그래서 반목질시가 굉장히 심해요. 타인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자, 아까 일지에 수가 놓이게 되면 어떻다 그랬어요? 수심이 있다, 깊다, 이렇게. 그래서 갑자, 병자, 무자, 임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겉으로는 밝고 훤하지만은 돌아서서는 남모를 고통을 갖는 것을 우리가 수심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수 중에서도 갑자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인성의 수심이더라. 자, 지지에 무조건 인성이 놓이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살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신살에서 무조건 효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효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효는 이것은 올, 빼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방불인 지조, 그래서 어머니를 키워준 어머니를 잡아먹는 불효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라는 얘기는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성을 놓게 되면은 나의 배우자 궁, 처성, 청우, 즉 배우자 궁에다가 모친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마보이, 마마걸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머니한테 기대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은 한쪽의 배우자가 시기하거나 반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일주가 여명일 경우와 남명일 경우로 나누면, 남명일 경우에는 특히 배우자 자리에다가 효신, 어머니를 갖다 놨으니까 초궁초성에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부가 갈등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부가 갈등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명이 갑자일주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갑자일주 치고 말이죠, 와이프한테 인정받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보시면 처갓집이 와이프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갑자일주들이 처갓집하고는 악연이기 쉬워요. 이게 반드시 이게 절대로 들어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구조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절대로 들어오면 남명의 입장에서는 처갓집하고는 무정지상에 놓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절대로 들어와 있으면 산액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 나빠지기 쉽더라. 식은 건강이에요. 그렇죠? 관이 절대로 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특히 건강상으로 보면 류마티즘, 관절, 갑상선, 그 다음에 근육통 이런 것이 있기 쉽더라. 인성이 절대로 들어오면 항난 항마가 들어오더라. 그렇죠? 식이절대면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 제가절대면 어땠어요? 제가절대면 득다 싫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키포인트만 여러분이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식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식상도 굉장히 많죠. 자,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초년 고생하십니다. 거의 누구나 그래요. 근데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잖아요. 말년에
잃었던 만큼, 초년에 잃었던 만큼 발복의 기운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식상이 절대는 초년 고생은 당연히 이렇게 하기 쉽고, 그 다음에 여명의 갑자 일주들은 수기가 강한 가운데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니까 어차피 산액이 있잖아요. 산액은 유산, 낙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운이, 원국이 이렇게 금, 수로 흐른다고 한다면은 자식 보기가 대단히 힘들고요. 그래서 갑자 일주 여명들은 기본적으로 냉병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특별히 우리가 그 여성분들 방석 이렇게 따뜻한데 앉히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명은 기본적으로 자궁 자체가, 우리가 자궁 자체가 물의 집이잖아요. 물의 집이 찬데 안 좀 찾아서 그 기능을 약화시킨답니다. 그래서 여성은 항상 따뜻하게 앉으셔야 돼. 그렇답니다. 그럼 남성은 어떻게 앉아야 돼요? 남성 거꾸로 차게 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하잖아. 욕을 어떻게 합니까? 남자한테 욕할 때는. 남자한테 욕할 때 어떻게 욕해? 여자한테 욕은 어떻게 하고? 남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자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잘 보시라고. 남자의 욕은 뭐냐면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라고. 여자는 뭐예요? 습이고 조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조해야 되고 여자는 뭐예요? 습해야 돼. 그 생식기 구조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 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욕하잖아. 그럼 그게 욕이 아니야. 남자 보고 에이 이렇게 욕하잖아.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어디 앉아야 돼요? 좀 차가운 데 앉아도 돼. 여기가 양이니까 여기 음이 앉아도 돼. 여자는 음이죠, 여기가. 그럼 어디 앉아야 돼요? 양이 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명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도 남자한테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근원이 이렇다니까?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근원이 이렇고 그렇다고. 그래서 갑자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여명은 습이 지나쳐. 그래서 반드시 화기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여명들도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명들은 그럼 내가 정사일주야, 내가 병호일주야, 난 불이 펄펄 끓는 일주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습하지 않나요? 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식기가 남녀는 조해야 돼. 여명은 습해야 되고. 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도 명리적 측면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이번에는 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재성도 보니까 재성은 나한테 보니까 내가 극하는 거니까 당연히 토인데, 토도 보니까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화토 동법 해가지고 식상이 절대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절대로 들어와 있겠더라. 볼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재가 절대다. 그럼 재성은 제일 먼저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 남명을 기준으로 보니까 남명의 육지는 처더라. 처가 절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갑자 일주에 있어서 재성 절대는 어때요? 처덕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갑자 일주가 처덕을 기대한다?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처 또는 부친이죠. 그렇죠? 부친의 동태가 절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재성 절대는 어떤 관점이에요? 득다, 실다 이렇게 얘기했어. 득다, 실다야. 득, 많이 얻고 많이 잃어버리는 것을 득다, 실다로 한다. 그래서 갑자 일주가 되었건, 그 다음에 내가 경인 일주가 되었건, 이렇게 재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벌기도 했지만은 번 걸 다 어떻게 한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가 절대로 들어오면 나이 먹고 중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부인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부인이 재를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것이 바로 재성절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성절퇴는 특히 무엇 때문에 요 처라든가 부친이 남겨놓은 이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소비가 강하고 사치 성향이 강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빚을 남겨줄 공산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재가 절퇴로 들어오면은 득다 실다의 양상인데, 대체로 처가 사치하고 낭비에 놓이기가 굉장히 쉬운 유형들이 바로 우리가 재성절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재성절퇴. 자, 그러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누구예요? 육친상. 여명의 입장에서 재명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모예요. 시모고 시집이에요. 그 재성절퇴로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시모의 관계가, 시집 관계가 아름답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묘일주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뭘로 들어와 있나요? 제가 절이잖아요. 제가 절인데 이 보니까 요 가불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나의 여명이에요. 나의 시모, 시댁이잖아요. 그렇죠? 시댁이 왕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시댁은. 그럼 나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시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빠지날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묘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어떻다고요? 그 나의 남편의 그 부모들을 좋은 아주 시댁 식구가 빵빵한 사람들, 돈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절로 들어와서 누구 돈으로 사치하고 낭비하고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대체적으로 그 부모, 시부모의 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절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 집안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음이에요. 원래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절퇴를 잘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성절퇴에 대해서 여기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좀 알겠습니다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득다 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득다 실다, 득다 실다 좀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종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관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번에는 관성을 종을 해보니까, 관성은 나한테는 당연히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있는데, 경금, 신금이 자수에 오게 되면은 하나는 경자는 오게 되니까 사에 놓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종, 그렇죠? 사종의 욕궁에 놓이더라. 사종 욕궁에 놓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자수에 오게 되면은 장생이니까 생에 놓이니까 생종의 욕궁에 놓이더라. 물론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별 문제예요. 그렇죠?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일단 우리가 경금의 사종 욕궁으로 본다. 그럼 관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여명을 갖다가 주어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육칠에 보면 남편이더라. 남편이 사종 욕궁에 들어와 있으면은 바람직한 남편? 아니더라. 일단 요게 들어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예요. 근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 사는 죽음의 사자지만은 사는 생각의 영역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사학과 명식이 아니라 어떤 공직이라든가 어떤 학연이라든가 유경 이런 쪽에 인연을 두게 되면 어떻다고요? 업상대치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옷가게 한다, 라면 가게 한다, 커피숍 한다 하면 대체적으로 한량기가 있어 말아먹고 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일단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동태가 좀 그렇더라. 그 다음에 남명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자식이죠. 자식이 사종욕궁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식 역시도 어떻다고요? 일찍 내가 욕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공부보다는 어떤
멋을 내거나 자기를 추구하려는 쪽에 많아요. 그래서 일찍 공부해서 내보내는 쪽이 낫는데, 그나마 사정욕궁에 자식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교육시켜서 이렇게 멋있게 보낸다. 살을 멋있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내면 자식은 출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그런데 어쨌든 여명의 입장에선 남편의 덕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물론 신금이 올라와 있으면 대단하죠. 이 사람은 대단하죠. 신금이 올라와 있으면 정관이 말이죠. 정관의 생종욕궁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관이 목욕을 보잖아요. 정관이요. 정관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관이 목욕을 본다 그래요. 정관이 목욕을 본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칸트 증후군 그래가지고 아주 정치적인 업무를 잘해요. 정치적인 업무를.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 공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 사람이 금이 놓여 있고 생존 욕궁하는 사람 같으면은 공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관이 사종 욕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남편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관계로 놓여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도망력하고 그 다음에 또 구신대 과숙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도망력을 보시는데요. 도망력은 삼합으로 보더라. 그렇죠? 삼합으로 보니까 도화는 보니까 삼합에 신자진이 있어. 거지장한데 이 도화는 12신살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살이라고 하더라. 연살은 바로 뒤연반겁이에요. 그렇죠? 그 지장화야. 그 지장화를 뒤에 놓으면 연반겁이야. 요 신뒤에 오는 녀석. 그렇죠? 요것이 도화는 유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망신이라고 하는 녀석은 앞천망육이에요. 그럼 요 앞에 오는 거 그렇죠? 좌앞에 오는 거 뭐 있죠? 해수. 그 다음에 역마라고 하는 것은 거지장화를 그대로 충하는 것. 충, 역, 재, 월 이렇게 되죠. 신을 충하면 뭐죠? 이걸? 인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과숙과 고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것은 방합으로 보더라. 그렇죠? 그러면 자수니까 해, 자, 축을 놓게 보면 앞의, 뒤의, 해자축 앞의 사고. 그렇죠? 이 사고의 과수. 그 다음에 고신은 축 띄우는 사생의 인. 이렇게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한번 좀 보실까요? 도화라고 하는 녀석은 유금으로 들어와 있더라. 자, 그럼 도화는 진도화에 그렇죠? 만약에 갑자일주가 유금을 놓게 되면 진도화. 여러분 진도화를 놓으면은요, 대체적으로 얼굴이 반듯합니다. 진도화를 놓으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진도화인데 여기 보니까 정관이 진도화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사람이 정직성이 있어서 굉장히 반듯해요. 근데 여러분 도화가 관으로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직장에서, 이거는 우리 지금 행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놓여 있는 게 아니고 행운에서 유금이 들어오면은 관이 도화로 들어오죠. 관이 도화로는 누구하고의 어떤 일? 직장에서의 일탈이 염대가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명 같은 데 그렇고 남명도 그럴 기운들이 있어요. 도화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망신이 해수로 놓였다. 그러면 해자축이 놓여요. 망신이 해자축에 놓인다. 이 사람이 금수에 해 가뜩이나 추워 죽겠는데 해수에 놓인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의 직주 이동이 굉장히 심한 그런 한 해가 될 거고요. 근데 역마에 이제 인이 놓인다. 그러면은 사생에 인이 들어와서 놓이게 되면 인은 어떤 거에 인자가 들어오면은, 인자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렇죠? 원진 규문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역마의 인에 이렇게 원규를 짜고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기 쉽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요. 갑자일주들 잔소리 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숙이라고 하고 우리가 고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숙은 술로 들어오더라.
자, 여명의 입장에서 여명이에요. 그렇죠? 남명의 입장에서는 고신이고 여명의 입장에서 술로 들어왔어. 자, 어떤 사람이 갑자일주인데 술운이 뻑 들어오더라. 이렇게 운을 행운에서 여러분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술자리에서 짝짝꿍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해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임수의 개수가 들어오고 술에 뭐가 들어와요? 신정무가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술자리에서는 남녀 간의 애정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염의 과숙이 이렇게 술자리로 들어오더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과숙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되겠지요. 오해를 받게 되면은 오, 병, 기, 정해, 해, 무, 갑인이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그래서 오해가 되든 술자리가 되든 전부 다 지지가 이렇게 들어오죠. 술자리 여기 외워놓으세요.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술자리 같은 경우는 갑자일주에게 이게 술에 과숙이 들어온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술자리에서 이러한 암합의 기운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딱 이 사람은 술운에 조심할 것. 그럼 남명의 입장에서는 인이 들어와 있나요? 인이 들어오면은 남명의 입장에서는 역마의 운이 들어오면 역마가 어떻게 이게 고신과 같이 동착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파가 동착이 된답니다. 파는 뭐였어요, 여러분? 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파를 기억하시는 분 볼까요? 파, 쭉, 집, 안, 애, 신, 사, 오, 면, 유, 자, 술, 미, 주어라. 이런 얘기죠? 파, 쭉, 진, 안, 해, 신, 사, 오, 며, 유, 자, 그 다음에 술, 미, 이게 다 뭐예요? 파예요, 파. 아셨죠? 저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파는 뭘 보고자 하는 거예요? 파. 합충형의 파에서. 키 포인트는 하나예요. 무조건 뭐예요? 왕지. 삼합 왕지가 파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자가 들어오면은, 인자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팥죽집 안해.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예요? 보니까 자, 유가 들어왔을 때 여기 도화가 들어오죠. 이렇게. 그렇죠? 도화운에 자유가 들어오면 파가 들어오죠. 이렇게. 여기 파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파가 들어오면 자수와 유는 똑같이 도화자 왕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인해가 들어왔다. 그러면 인의 요게 인호술과 해묘이죠. 오가 묘가 들어오는 건데 여기는 이왕 이렇게 유하고 자가 들어와 있죠. 그럼 뭐 인성과 관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고문에는 특별히 조심할 것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아셨겠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갑자일주를 가지고선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 갑자일주들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사학과 명식이 아닌 공부를 통해서 인문사회계통에서 성공을 기원하셔야지만은 팔자대로 사는 거다.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통이 아닌 다른 쪽에서 갑자일주가 업상을 놓게 되시면 대체적으로 40대 이후에 백수로 전락하기가 쉽더라.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갑자일주를 공부하셨어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월지가 축으로 들어오면 혹시 월지가